자, 개념 익힘 5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수를 할 때 치환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파트가 생겨요. 그거 관련한 얘기를 아마 하는 파트, 문제일 것 같은데, 로그 할 때는 상관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잠깐만. 자, 개념 익힘 5번에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지수부등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의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요. 자, 1번 볼게요. 4의 x제곱 빼기 2의 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자, 여기서 봐봐요, 얘들아. 내가 치환을 할 거야. 어떻게 치환을 하죠? 2의 x제곱을 t. 근데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치환을 해요. 그럼 주어진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자, 근데 이게 만일에 t의 범위가, 만약에 이 로그였으면은 t 범위가 모든 실수였을 거야. 그치?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 하려면 판별식 t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였어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하면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차이가 있지. 왜?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0보다 크다라는 범위로 제한이 걸려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할 때도 x범위가 안 주어지면 차라리 편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판별식만 쓰면 땡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얘가 만일에 이제 여기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 t가 무조건 0보다 작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물론 지금은 달라. 지금은 축이 어디 있어? 축이 t는 위에 있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t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서 어디부터? 0부터만 쓰는 거죠. 그럼 내가 실제로 체크해야 되는 건 뭐야?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해서 0보다 큰 모든 t, 양수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려면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최소값이 언제 발생을 한다고? t가 2일 때 얼마로 발생을 해요? 대입하면 a 빼기 4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지 자동으로 0보다 크겠죠. 그래서 a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4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이 x범위에 제한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작정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를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은 이해했죠? 자, 2번도 볼게요. 2번 보시면 9의 x제곱 더하기 2배의 3의 x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더하기 a 빼기 3 자,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길 바래. 자, x범위는 모든 실수지만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고 제한이 걸리죠. 맞아, 아니야? 자, 이렇게 됐고 요거 이제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a 빼기 3의 0보다 크다가 성립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t가 어디일 때? 마삼일 때부터란 말이야. 그러면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0부터 여기만 쓴다고 치면 요 함수 값을 구해야겠죠? 맞아, 아니야? 맞죠, 여러분? 자, 난 0부터 쓸 거예요. 0부터. 자, 그러면 잠깐만. 자,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t가 0일 때부터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다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도 돼, 안 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a 빼기 3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겠지. 내가 어차피 t가 0인 순간을 안 쓰니까 얘가 t가 0일 때 3이어도 t가 0 플러스면 3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a가 이렇게 3 이상이다. 요거만 있으면 돼요. 한 배씩 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로그 할 때 오히려 편해. 로그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한 배씩 뒤에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치? 자,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91번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291번 봐봐. 이제 조금 헷갈려. 풀어봐요. 풀어봐. 선생님 칠판에 쓸 테니까.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페이스 두 개를 쪼개는 거 같아. 응?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란 축이 마이너스 2a란 축이 0보다 0보다 작은지 큰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풀어도 되고 풀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보면 사실은 수상 문제처럼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면 편할까요? 강치아 이거 어떻게 풀면 편해? 기본적으로 원래 그 노멀한 풀이 방식은 뭘까요? 노멀한 스탠다드한 풀이 방식은 뭐예요? A 범위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번 T 범위가 어떻게 될 때? 아니 T가 아니고 A 범위가 지금 축이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T가 0보다 클 때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값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범위에 얘가 포함이 돼 안 돼? 돼요.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이 언제 발생을 해? A T가 T가 A일 때 최소값으로 얼마가 발생을 해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라는 최소값을 가져. 근데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 크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이 0보다 작다 돼서 A 범위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게? 네. 자, 이게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1로 해서 A 범위가 3부터 1인데 전제가 0보다 크다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A 범위가 0부터 1이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 2번 A가 0 이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최소값은 언제 발생을 하죠? T가 0일 때, 그러니까 포함은 안 되지만 발생을 하죠. 그래서 T가 0을 대입을 하면 3-2a인가요? 이게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일단은 지금 보면 최소값이 이거잖아. 그치? 이게 0보다 커야겠죠? 지금 이거 만족하려면. 근데 0이어도 돼 안 돼? 되지. 0이 안 되는 거 아니야? 0보다 크다는. 응? 뭐가? 아니 T가 0일 때 최소값이 발생을 해. 근데 실제로는 T가 0보다 크잖아. 네. 그러니까 T가 0일 때 얘가 0이어도 T가 0보다 조금 더 커지면 지금 보면 여기보다 지금 내가 여기서 끊어 쓴다고. 여기 지금 얘가 0보다 작은 쪽이야. 그래서 T가 0인 게 여기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 범위만 쓰는데 얘가 0이거나 0보다 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고. 맞아요?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A 범위가 어떻게 돼?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어떻게 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렇지.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A가 0보다 작다지.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게 정답이겠지. 그래서 최종 정답이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밑에 정답 A가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게 노멀한 풀이입니다. 그럼 노멀한 풀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다른 풀이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다른 풀이 어떻게 해 강찬아?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너는 석환쌤한테 배웠거든. 찢어서 푸는 거요? 네? 진짜요? 그렇지. 아니 이게 어차피 여기는 수 1 내용, 그러니까 수 3 내용이야. 자 봐봐. 지금 내가 푸는 게 뭐야?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3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단데 t가 0보다 클 때 성립하게 하는 a 범위 구하는 문제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a가 있는 놈 없는 놈 쪼개면 되지. 그러면 t제곱 더하기 3은 크다 얼마? 2at 더하기 2a지. 이거 2a로 묶으면 t 더하기 1이지. 맞아? 자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얘 어떤 애야? 0,3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맞아 아니야? 맞지? 얘 어떤 애야? 마이너스 1,0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2a네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양수인 쪽에서 역전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거는 이렇게 접할 때보다만 더 안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 둘이 접할 때 A 구하면 A가 얼마 나온다고? 접할 때 A를 구하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맞나요 여러분? 네. 접할 때 A를 구하면 그거보다 아래쪽이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는 거지.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해? 그냥 바로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거 썼을 때 이게 같아질 때잖아. 그리고 얘가 중근 가질 때니까 판별식 D가 얼마일 때? 0일 때니까 이렇게 되나요? 네. 맞죠? 그래서 A가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이쪽일 때 마이너스 3, 이쪽일 때 1이란 말이야. 그래서 1일 때면 순간적으로 같아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1보다 어떻게 된다? 잘. A가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쪼개서 풀었었잖아. 이거 한다고 쪼개는 거였지. 기억나지? 이제 확실하게. 네. 그래서 석가쌤한테 배웠던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여기 석가쌤한테 보는 사람 많지 않니? 없나? 다들 아니구나. 누구한테 배운 거지 그러면 다들? 여러분 이석가쌤한테 수업 들은 사람 없어요? 한 번도? 원방으로 엄마한테 배웠고 예전에부터 배운 건 너밖에 없냐? 네. 그렇구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서 풀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약간 센스를 발휘하는 스타일인 건데 이게 쉽지는 않죠. 지금 설명한 요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못해도 되는데 이 노멀한 풀이는 할 줄 알아야지 최소한. 그러니까 얘가 그냥 짜증 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t가 0보다 크다는 조건만 없었으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지수는 치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t가 0보다 크다가 생겨. 그래서 좀 귀찮은 작업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291번 했다. 나중에 숙제로 질문하지 마. 영상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실생활 활용 문제 내가 설명할 것까지는 없죠. 그냥 풀면 돼요. 풀면 됩니다. 자, 그냥 풀어버릴게요. 개념 6번. 자, 개념 익힘 6번 보시면 어느 호수에서 빛의 세기가 A고 수심이 D인 곳에 빛의 세기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수면일 때보다 들어가면 빛의 세기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여러분?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근데 깊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만 Y는 A의 2분의 1의 4분의 D제곱이라고 합니다. 한 4m씩 들어갈 때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네요.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원래가 있잖아, A가. 거기에 2분의 1배씩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 주기로 절반씩 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그 주기가 4분의 D인 거 보니까 4m마다 절반씩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 바로 1번 요 연산의 풀이가 얼마가 되는 걸 원하는 거야? 32분의 1 그러니까 얼마? A 곱하기 요 풀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밑이 2분의 1인 걸로 정리가 돼야 안 돼? 되죠? 정리하면 2분의 1의 4분의 D는 2분의 1을 몇 제곱? 5제곱이니까 D는 얼마다? 20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미터? 20m일 때 빛의 세기가 32가 되는 거,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풀어? 2번은 부등식으로 풀어보라는 거야. 자, 2번을 봤더니만 자, 요렇게 해서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25% 이하니까 4분의 1 이하가 되게 하는 D 찾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고 2분의 1로 날리고 2분의 1로 바꾸면 4분의 D 2분의 1 제곱인데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죠. 그래서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시면 8m일 때부터 해서 맞죠? 더 내려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활용 문제는 여러분이 식을 세우는데 이걸 기억해줘. 그래서 식이 주어지면 쉽단 말이야. 근데 식을 여러분이 세워야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만 써주세요.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우느냐? 원래 AN은 A0가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 감소하는 문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썼듯이 1 더하기 100분의 R 이렇게 쓰죠. 비율을. 이게 증가하고 감소는 마이너스 쓰겠죠. 네. 그리고 시간을 쓰는데 시간을 쓸 때 봐봐. n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1년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1분의 n 쓰면 돼. 근데 지금처럼 4m당 2분의씩 준다 이러면 4분의 n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비율을 여기다 넣는 거 써주시고 시간적인 제한이 1년 기준, 1시간 기준, 1분 기준이 아니라 뭐 5분, 10년 이런 식으로 시간상의 기준이 조금 들어가면 그걸만큼을 나누게 해주면 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가 2배씩 증가를 하는데 시간이 8시간이 걸린다고 쳐. 그러면 이거 하면 어떻게 식을 어떻게 세우는 거야? AN은 A0가 2배씩 되는데 얼마마다? 8시간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 넣으면 딱 2배 되고 그러면 16 넣으면 어떻게 돼? 2배 되고 또 8시간 지났으니까 4배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식 세울 때 요 형태로 식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 292번을 봐. 그러니까 식을 세울 줄만 알면 끝이야. 연산은 여러분이 잘 할 테니까. 자, 수지가 125만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한대. 요즘에 삼성 페스티벌이라고 해갖고 삼성 재고가 요새 엄청 쌓였거든? 코로나 이후에 생산한 양들이 안 팔리나 봐. 그래서 페스티벌에서 엄청 싸게 판다고 이러는데 홈쇼핑도 노트북 죽어라 팔던데 삼성 거 비싸서 사겠어? 성능이 좀 안 나와서 가격 대비 걔들이. 자, 125만원짜리인데 매년 20%씩 가치가 하락을 한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식을 세워요? 여기 20% 하락이라는 건 0.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0.8을 하고 이게 1년마다니까 그냥 바로 n을 씌우면 된다. 그래서 이게 n년 후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이게 80만원이 되는 건 몇 년 후인지 구하는 게 1번이야. 그러면 125 곱하기 0.8의 n제곱이 얼마라고요? 요게 80이다를 푸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넘기면 0.8의 n제곱이 얼마야? 125분의 80이야. 약분하면 얼마죠? 25분의 16인가요? 자, 근데 이게 뭐죠? 정리하면 5분의 4의 n제곱이
5분의 4의 제곱인 거지. 그럼 n은 얼마죠? n은 2가 되겠죠. 자, 바로 2번. 이번에는 여기 어떻게 된다? 64만 원이 이하가 되길 바래. 그러니까 125에 0.8의 n제곱이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64. 그럼 똑같이 정리합니다. 이게 5분의 4의 n제곱이 작거나 같다 해서 넘겨서 125분의 64입니다. 자, 125분의 64는 5분의 4의 몇 제곱이죠? 5분의 4의 세제곱이죠. 그럼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 방향 바꿔야겠지? 그래서 n은 얼마 이상일 때? 3. 3년 이상 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식 안 주어져도 여러분이 식 세워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 치환을 이용한 지수 방정식 활용은 아까 설명을 다 했던 거라 뭐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봅시다. 그 139쪽에 요 지수 방정식 활용 중에 이거 봐봐. 요거 4번 아예 문제 보면서 설명할게요. 같이 봅시다. 이게 계속 생기는 이유는 치환을 할 때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발목을 잡는 건데 지금 보세요. 자, 그 마플 특강 문제 4번 한번 볼게요. 마플 특강 문제 4번을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자 9의 x제곱 빼기 2배의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k는 0이다. 그러니까 아까 부등식 풀 때 문제 생긴 것처럼 방정식 풀 때도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자, 여기서 1번 요 방정식이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거.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된다고? 2번은 하나의 실근을 가집니다. 자,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랑 좀 달라요. 다르기는. 그죠?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고는 조금 접근을 다르게 보시긴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거면 중근을 가지는 걸 수도 있고 또는 한 놈은 실근 한 놈은 허근인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놈이 실근 한 놈이 허근이 안 되는데 여기선 가능해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가 t로 치환을 할 거야. 3x제곱을.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k는 0이다가 나오는 거 맞나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근을 t의 범위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게 아니죠. 어떤 걸 가지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가지면 3의 알파 제곱을 t1이라고 놓는 거고 3의 베타 제곱을 t2라고 놓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맞지? 자, 그런데 질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t의 알파 제곱, t의 자, 이 두 t에 대한 식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각각이 다 0보다 어떻게 돼요? 크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가진다 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걸 풀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식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 조건은 우리가 뭐였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관련된 정보가 나온 거야.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 D가 어떻게 돼야 돼? 두 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해요. 그 추가로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T1 더하기 T2가 양수여야 되지. 그리고 세 번째로 두 근의 곱도 어떻게 된다고? 양수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1번을 맞추려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지?
9 빼기 3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두분의 합이 6이니까 오케이.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고, 여기서는 3K가 0보다 어떻게 된다고? 커야 되니까 공통범위 구하면 K 범위가 어떻게 될 때? 0과 3 사이일 때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호 관련된 내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분의 합이 양수, 두분의 곱도 양수.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가 만일에 하나의 실근을 가진대. 자,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게 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k는 0이라는 애가, 자, 우리가 얘가 일단은 두어근을 가지면 아예 알파, 베타,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해야 안 해. 얘가 두어근을 가지면 아예 그 실수인 t가 없어요. 그러면 실수인 x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두어근을 가지는 건 아닌 거야. 근데 상황이 두 가지야. 1번, 얘가 중근을 가져. 자,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3k가 얼마일 때? 9일 때 t가 얼마? 3이라는 중근을 가져. 그러면 3의 x제곱이 3인 거니까 x가 1이라는 중근을 가지는 거죠. 언제? k가 3일 때. 요건 돼, 안 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하나씩.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음근은 알파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지수함수 y는 3의 x랑 음수 교점 있어, 없어? 없지. 교점 없다는 건 허근이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건 불가능하니까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2번은 뭐다? 양근 1개, 음근 1개 나올 때야. 자, 그러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나온 조건은 뭐죠? 판배식 t가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서 두근의 곱이 어떻게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이거 두 개 음수 나오면 자동으로 판배식 t가 0보다 어떻게 돼? 아, 이거 설명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잘 봐봐. 원래 지금 체크하는 게 뭐냐면 판배식 t가 0보다 큰지 작은지랑 두근의 합의 부호랑 두근의 곱의 부호를 볼 거야. 맞아, 아니야?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원래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고, 이게 a분의 c죠. 그냥 a분의 c. 맞아, 아니야? 자, 근데 만일에 얘가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판배식 t가 b제곱 마이너스 4의 c인데 b제곱은 양수지. 거기 얘가 a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 곱하면 양수지. 그러니까 0 이상에다가 0초가.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통째로 0보다 크다고. 둘이 더하면 0보다 어떻게 돼? 크니까 이거 알면 이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리고 얘는 왜 안 해? 모르니까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질 때는 뭐만 체크했어? 두근의 곱이 음수인 것만 체크했어요. 이거 수상에서 했던 거야.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3K가 음수가 나오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K가 음수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2번의 정답이 되면, 자, 그리고 잠깐만, 이게 K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그것도 해야 되네. K가 0일 때는 따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0을 해로 가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K가 0 되면 T가 0이랑 6 나오죠. 근데 0은 어차피 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K가 0인 것도 추가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다 합치면 2번의 정답은 K가 0이 하거나 K가 3이다가 정답인 거고, 1번의 정답은 K가 0과 3 사이다가 정답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K가 0인 경우는 3번이라고 보면 돼. 이 3번 어떤 경우? 양근 1개에 음근이 아니라 0을 근으로 가진 거지. 이렇게 가지면 또 실제로 실수인 x는 하나만 나오니까.
이렇게 조금 귀찮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이유는 뭐지? 내가 치환하고 있는 게 지수함수라서 그래.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4번.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기 지금 밑에 풀이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뒷페이지 140쪽에 5번, 6번, 7번 있는데 다는 아니어도 될 것 같고 다는 아니어도 되고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전에 숙제가 보면 여기 중간에 단원 마무리들이 막 있으니까 숙제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는 1시간은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요. 문제 풀면서 개별 질문하고 오늘 수업한 거 개별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